네, 안녕하세요. 교육학 김정겸입니다. 이번 임용시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시험을 못 보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지금 제가 마스크를 안 낀 이유는 지금 수강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카메라하고 저하고, 그래서 카메라도 거의 한 7, 8m 이렇게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어떤 감염은, 그리고 또 카메라 찍는 분은 또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마스크를 벗은 이유는 어떤 발음의 정확성과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 정확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실제로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것이 객관식 시험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도 사실 이제 객관식 문제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테고, 그리고 또 제가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서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시험 문제를 먼저 분석을 하고, 다시 말해서 제시문을 요 근거로 해서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답을 찾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거를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논지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점을 고려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대주제가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이다. 이게 대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항상 제가 전체 개요표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게 이제 2페이지죠. 그래서 먼저 제시문을 확인하고 2페이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각각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에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땡땡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김교사가 대학 시절 친구 최 교사에게 쓴 이메일의 일부이다. 이 내용을 읽고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 이게 대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에도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 본론에도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고, 결론에도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3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요것이 여러분들 그 배점에 보면은 논술의 구성 및 표현에서 총 5점 아닙니까? 그 논술의 내용과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의 연기 및 논리적 형식, 이게 3점이에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에 이 대주제, 즉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은 일단 5점을 확보한다는, 3점을 확보한다는 점입니다. 그건 이제 표현의 적절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현을 어떻게 적절하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 관계가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이런 것들, 그죠? 그것만 이제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론을 어떻게 쓸 것인가, 결론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그렇게 썩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배점을 보시더라도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보고 싶은 친구에게 중략.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대주제죠. 우리 학교가 학교 운영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세우고 있어. 그 과정에서 나는 교육과정 운영, 평가 방안, 온라인 수업 설계 등을 고민했고 교사 협의회도 참여했어. 그동안 교육과정 운영을 되돌아보니 운영에 대한 나의 관점이 달라진 것 같아. 교직생활 초기에는 국가 교육과정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관점.
이게 이제 제시문에 답이 될 수 있는 이 근거가 일단 국가교육과정 내용을 국가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충실하게, 그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행. 요걸 여러분들 이제 써주시는 거죠. 이 내용으로 보아서 이게 바로, 그러니까 국가교육과정에 있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창의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이게 바로 충실성 관점입니다. 충실성 관점. 이걸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논거를 대야 된다는 건데, 자, 지금 여러분 배점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김 교사가 언급한 자신의 기존 관점의 장점과 단점, 이게 기존 관점이 아니라 이 충실성 관점의 장점은 도대체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이걸 써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답이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논거, 논지 이렇게 풀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충실성 관점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 이걸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쓸 필요 없어요. 논술은 원하는 것만 답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답에서 요구하는 것,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쓰시면 돼요. 그럼 시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쓸데없는 내용까지 써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내가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 교육과정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두 개거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배점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4점짜리인데 김 교사가 언급한 자신의 기존 관점이 이거잖아요. 자신의 기존 관점이 이거고,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관점에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이 내용으로 보아서 충실성 관점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내용으로 보아서 어떤 관점이냐 이거죠. 그 내용이 뭐냐,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성한다는 거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성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생성적 관점 또는 현성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생성적 관점, 현성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뭐가 됩니다. 뭐가 됩니까? 이 관점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두 가지를 쓰라는 거잖아요. 운영 방안, 운영 방안 두 가지를 써라. 생성적 관점에. 운영 방안 1, 운영 방안 2,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번 문제 4점짜리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이제 써야 될 것은 뭐다? 대주제와 연결시켜라는 겁니다. 대주제와 연결시켜라. 그러면은 어쨌든 저 서론에도 대주제와 연결돼서 들어가고, 본론에서 각각 네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각각 네 문제가 대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쓰고, 최종적으로 결론에도 대주제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걸 쓰라는 거죠. 이제 3점을 맞아 들어가는데 첫 걸음을 띄는 겁니다. 이게 이제 1번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교육평가 방안 보고서는 학생이 주체가 되는 평가가, 자,
역시 또 재심의 근거가 되는 게 뭡니까? 평가에 학생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에 학생이 주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한 답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평가예요. 학생 스스로가 자기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하겠지만 수행평가, 과정평가가 수행평가에서 여러분 교사평가란이 있고 동료평가란이 있고 또 자기평가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뭡니까? 김희 교수가 적용하는 평가 방식이, 즉 자기 평가 방식이 학생에게 줄 교육적 효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해요. 이 자기 평가가 학생에게 줄 교육적 효과 2개를 쓰라는 거죠. 이게 1점, 2점 이렇게 2점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자기 평가에서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배점에 보게 되면은요. 이 평가를 수업에서 실행하는 방안. 수업에서 실행하는 방안. 이것도 2가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 방안 1, 2. 그래서 1, 2, 3, 4, 4점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행할 평가 방향으로는 적절한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더라. 학생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수업에서 이러한 평가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를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어. 이게 이제 배점에 되어 있는 내용이죠. 중요한. 요즘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온라인 수업이 이제 대세가 이루어질 겁니다. 학기초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상황은 조사를 했는데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학생들의 특성과 학습 환경에 대해서 추가로 파악해야겠어. 그리고 학생이 자신만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의 주체가 되는 수업. 지금 거기 나온 것처럼 자신만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의 주체가 되는 수업.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거죠.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수업을 어떻게 온라인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학습 과정 중에 나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려고 해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의 구체적인 예,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이 2가지예요. 그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의 구체적인 예. 얘를 각각 1개씩 쓰라는 거죠. 그게 이게 또 이제 2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김 교사가 하고자 하는 수업에서 토론 게시판을 활용해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학생 지원 구체적인 방안. 이거를 2가지로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4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사협의회에서는
김교사가 여기서는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어.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들이 제안되었는데 그중 A안은 문제를 확인 후에 목적과 세부 목적을 설정하고 가능한 대안을 모두 탐색하고 그 대안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비교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방식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A안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핵심이 되는 게 그거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한다는 거예요.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한다. 이게 여러분 의사결정 방향에서 뭐냐면 이게 합리적 모형이라는 겁니다. 합리적 모형. 의사결정 방안에서 합리적 모형이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의사결정 모형의 단점 각각 A안과 B안에 해당되는 의사결정 모형의 단점 각각 한 가지. 그러니까는 이 합리적 모형, A, B안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 A안에 해당되는 단점 한 가지를 쓰라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또 이제 B안은 뭐가 되느냐? B안을 보겠습니다. B안은 현실적인 소수의 대안을 검토하고 대부분 수정해서 현재 문제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현재 문제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라고 봐요. 이게 바로 점증적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증적 모형. 나중에 그걸 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점 한 가지를 또 쓰라는 거예요. 단점 한 가지를 쓰면서 김 교수가 B안에 따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여기서 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 그래서 요거 1점, 요거 1점, 요거 1점, 그래서 3점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다 써놓고 나서 이 각각 네 문제잖아요. 각각 문제 소결론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주제가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소결론에서.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하고 3페이지는 여러분들 전체 주제로 이제 넣은 거니까는 전체 개요에서 넣은 거니까는 이제 4페이지서부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1. 논제 1은 이제 제가 구조화를 시켜본 거예요. 논제 1에서 전체 논제가 4페이지 전체 논제가 교육과정 운영 관점을 스나이더 외의 분류에 따라서 설명할 때 김 교사가 언급한 자신의 기존 관점의 장점과 단점 각각 한 가지,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2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존의 관점의 장점과 단점, 즉 충실도의 장점과 단점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논지가 나와 있죠. 충실도가 되는 근거가 뭐다? 국가 교육과정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관점. 그래서 거기에 장점이 있다면 구조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구조화되고 체계화되고 논리화되어 있는 저 중앙에서 만든 교육과정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자기 생각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야. 교사가 완전히 배제가 된 거야. 그게 단점이야. 그러니까 단점 뭐야? 교사 배제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그래서 이 장점 구조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이게 이제 자신의 논지가 되는 거잖아. 주장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논지에 대한 논거를 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타당한 증거를 대야 되는 것이다. 그게 사항별로 실행 수준의 문제를 그리고 그에 따른 처방을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고 구조화해서 제시한다는 거죠. 단점에서 교사의 배제 교육과정. 단점,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사를 완전히 배제시킴으로써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교사가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능동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교육과정에 적합한 것이 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생성적 관점이 되는데 그 생성적 관점은 이제 논지를 보란 말이에요. 생성적 관점의 근거는 교육과정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성하는 교육적 경험으로 보는 거야. 운영 방안으로서 이제 교사 모두, 학생 모두가 이제 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논거로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 모두가 발달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다. 또 운영 방안 두 번째는 저 특수한 환경에 맞추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거에 대한 저 논거로서는 교사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자다. 학생의 성장 발달을 위해서 학교 현장의 특수한 환경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주제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걸 보다 이제 자세히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죠.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책을 안 갖고 들어왔는데요. 우리 방문각에서 나온 이게 스테디셀러라고 제가 늘 소개를 하는 건데요. 아주 꾸준하게 이게 이제 매년 한 1000권씩은 이제 팔려 나가는 겁니다. 김정경 교육학 통합 논술 대비 웹정리 노트가 있습니다. 방문각. 이거 189페이지하고 19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객관식 문제에 충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객관식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답도 객관식 문제에 근거해서 충실하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제시문 내용도 객관식 문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저만이 하는 웹정리 노트입니다. 이거 누군가가 이거를 어느 선생이 따라 한다면은 이거 여러분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그 토익 그 강사 어느 한 분이 강의하는 거를 갖다가 그걸 열심히 듣고 그거와 비슷하게 했던 거, 그래서 그것도 저작권 위반 혐의로 해갖고 1억인가 얼마를 물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정리는 저만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책을 좀 보시면 되는데, 물론 올해 개정할 겁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서, 물론 항상 이 웹정리에 뭐가 들어가면 객관식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객관식 문제를 주관식화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드릴 텐데, 189페이지 지금도 이게 그 웹정리가 객관식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새로 개정하는 판에서는 웹정리가 좀 보다 많이 들어갈 겁니다. 많이 들어가고 이제 통합이에요. 왜냐면 논술이 통합 논술이니까. 그것보다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거에 대한 객관식 문제를 같이 실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 통합 논술 대비 웹정리 노트의 189페이지에 교육과정 실행이라고 해갖고 2010년 유초등 10번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정답은 세 가지였, 그러니까 정답은 충실성 관점과 형성 관점과 상호 적응적 관점. 그리고 이제 교사 배제 교육과정 그 옆에 놔두고 교사 배제 교육과정을 뭐라 하냐, 교사 참여를 배제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전문가에 의해서 개발된다는 것이다.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이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실성 관점으로 오잖아. 나 충실하게 그거 따르겠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사의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들어간다. 그래서 교사 배제 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 나온 거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논술 시험 문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김교사네. 김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얽매이기보다는 교사가 창의적으로 교육 내용을 만들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교육과정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논술 시험 문제 나온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경험중심 교육과정에서도 이게 있어요. 경험중심 교육과정. 물론 이 시험 문제는 교육과정 실행 관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야. 교육과정 실행 관점. 그래서 교육과정 실행 관점은 충실성 관점, 현성적 관점, 상호 적응적 관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경험중심 교육과정에서 아주 유명한 게 뭐냐면은 현성교육과정이에요. 현성교육과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 현장에서 이루성차,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걸 생성교육과정이라고 해요. 생성교육과정. 교육 현장에서 생성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흥미와 필요는 고정돼 있다, 고정돼 있지 않다. 고정돼 있지 않아요. 경험중심 교육과정 진보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학생들의 흥미나 경험은 필요는 고정돼 있지 않아. 그때 달라.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협동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정돼 있지 않잖아. 그때 달라. 그래서 이걸 동적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동적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현성교육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2교장을 보시죠. 글쎄요. 국가교육과정은 전국적인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통된 내용을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계획이죠. 그렇다면 교사가 수업을 임의대로 해서는 안 돼. 당초 국가교육과정에서 정한 목표와 내용을 중심으로 갖춰야 돼. 그게 이게 뭐야? 충실하게 해라 이거죠? 이게 충실성 관점에 해당되는 거죠. 문제는 뭐라고요? 교사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단점이야. 장점이 있다면 뭐예요? 저 중앙에서 교육 전문가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구조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박 교사는요, 두 말씀 다 알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복잡한 일입니다. 국가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실 상황, 학습자 수준, 교사의 요구에도 함께 고려해야 돼요. 자, 보세요. 국가교육과정 좋아. 따라야. 이게 충실성 관점이야. 근데 교실 상황, 학습자 수준, 교사의 요구도 함께 고려해야 돼? 좋아. 이거는 뭐야? 생성교육과정일 수 있어요. 교육과정 개발자와, 자, 교육과정 개발자, 저 중앙이야. 사용자, 누구야?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사람 교사야. 이런 중앙의 개발자와 교사의 의견 조정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상호 적용적인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상호 적용적 관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논제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체 논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김 교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평가 방식이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 두 가지, 이 평가를 수업에서 실행하는 방안 두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김 교사가 적용하고 있는 평가 방식, 근거가 뭐예요? 학생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게 하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평가가 되는 거죠. 자기평가. 그리고 이제 자기평가의 결정 효과 이제 두 가지가 뭐냐?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는 거야. 자기평가야. 이게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이 메타인지를 이제 초인지라고 하는 거죠. 메타인지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sort of sort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 메타인지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먼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관리, 점검하고 그리고 평가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메타인지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울 것이고 그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어떻게 돼요? 내 목표가 이게 제대로 가고 있나? 관리 점검할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든지 자기 평가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메타인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요. 학업 성취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은 메타인지를 하고 있는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메타인지를 배우는 거는 왜 배운다고요?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메타인지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논거로서 학습 전략에 대한 반성적 과정이 메타인지를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평가의 교육적 효과를 본다면은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거, 관리 점검, 그리고 이제 평가하는 거, 이런 게 메타인지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소문제를 보시죠. 이 평가를 수업에서 실행하는 방안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평가 실행 방안 근거로서 내가 수업에서 이런 평가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어. 그래서 자기평가의 실행 방안 완으로서 이제 두 가지를 쓰려니까요. 이제 독립된 형태로 이제 실행하는데, 다시 말해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평가 실행 방안 중에는 이제 다른 평가와 좀 연계시켜봐라. 다시 말해서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평가에서 자신의 산출물에 대한 자기 성찰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이 수행평가가 시험에 안 나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온다면 이 수행평가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 수행평가에서 나오는 것이 뭔데요? 자기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평가가. 자, 이 수행평가는 사실상 과정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태까지 평가는 뭐예요? 결과 평가야. 다시 말해서 결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평가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과정평가는 학생이 내가 평가당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평가는 수업과 평가가 별개였다면 이 과정평가는 수업하는 중에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수행평가는 이제 자기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어느 선생님이나 다 이거 100% 적중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같은 경우에서는 김정경 교육학 통합논술 대비 웹정리 103페이지 이렇게 이제 웹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다 이렇게 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이거를 좀 더 이제 수정 개정해서 크게 좀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것들, 과정 중심의 평가 이런 것들은 다른 선생님들도 똑같겠지만은 논술책 외에는 논술책 외에 모의고사에서 많이 시험 문제 냈던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조를 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추가로 파악하고자 하는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의 구체적인 예 각각 한 가지, 김 교사가 하고자 하는 수업에서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두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추가로 파악하고자 하는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 여기서 이제 이게 근거가 되는 것이 자기주도적 학습 근거가 되는 것이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학생의 특성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요새 이제 역량평가, 역량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컴퓨터 활용 능력을, 역량을, 의사소통 능력을 온라인 활용 역량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점. 학습 환경의 구체적인 예는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비 여부와 기술적인 지원 체제, 학습 관리 시스템 등 온라인 수업 시스템과 컨텐츠 현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김 교사가 하고자 하는 수업에서 토론 게시판을 활용해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두 가지는 학교와 교사와 학생 간에는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의 학습 성취도에 따라서 적응적인 피드백을 좀 제공해야 된다는 점. 또 학생 상호 간에도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론 게시판을 실시간 토론이나 비실시간 토론의 장으로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학생 상호 간에도 서로 협력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이 진행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여러분들 자기주도적 학습은 물론 100% 완벽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외적례도 있죠. 외적례도 있고 또 논술 시험 문제에도 넣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2019 개정 교육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아주 대두되고 그래서 그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건 저 열린 답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면은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1월 그 6회 모의고사에서 교사들이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역량의 명칭, 그 이유 그리고 교사 학습자간 상호작용하는 면에서 강조되는 역량의 명칭이라고 하면서 많은 설명을 이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웹정리 좀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구조화. A안과 B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A안 모형은 합리적 모형이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수업을 하면서 합리적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 모형의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만족 모형이라는 거죠. 합리적 모형의 만족 모형이다. 합리적 모형은 합리성을 자꾸만 떼.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정책 결정자가 전지전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안을 검토를 해.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그거에 대한 순위를 매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전지전능하다. 이게 이상적이야. 이건 이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단점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족 모형은 뭐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기서 뭐예요? 정책 결정자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는요. 제한되어 있다. 그
그래서 이건 현실적인 모형이야. 그러기 때문에 현실에 만족한 정도에서 정책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증 모형은 뭐냐? 점증 모형은요, 여기 아주 혁신적이거나 쇄신적이질 않습니다. 현실에서 약간 향상된 수준에서 또는 약간 수정된 수준에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점증주의 모형이에요. 점증주의. 그래서 의사결정자를 전지전능함을 전제로 함으로써 이상적인 모형이고 인간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좀 비현실적이다. B안은 현재 문제나 불만 해소에만 주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적극적인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제 소극적인 악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혁신적이고 쇄신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어떻게 되느냐, 점진적인 개선책을 좀 도모해야 된다. 학생회 등을 통해서 학교 운영에 관한 불만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완벽하게 100% 적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적중 안 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모든 선생님들의 텍스트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다만 충실도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저처럼 이제 웹정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범 답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수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 서론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게 서론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애로사항을 항상 얘기해 온단 말이죠.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평가가 있다면은 전통적인 평가 방식에서 구성주의적 평가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교육사역이 나왔다 그러면은 실증적 패러다임에서 해석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아니면 기능론에서 갈등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 최근 교수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끌어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따라서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이 같이 만들어가는 현성적인 교육과정, 또 과정 중심이 강조되는 학습자의 자기평가, 그 다음에 언택트란 말을 안 써요. 그 언택트란 말이 잘못된 거예요. 영어 없어. 언택트란 말 그냥 우리가 만든 거예요. 컨택트리스라고 하는 거죠. 컨택트리스 시대 대비해서 수업 설계 그리고 학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의사결정이 중요하게 등장한다. 그래서 서로는 뭐라 그랬어요? 깜빡이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좌회전할 건지 우회전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깜빡이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만 읽고도 지금 이 사람이 학교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이라는 큰 주제를 통해서 교육과정, 현성교육과정, 자기평가, 그 다음에 수업 설계, 그 다음에 의사결정 이 네 가지를 살펴보겠구나라는 거예요. 뭐 이거 서로를 갖다가 뭐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할 필요 없어. 왜? 논하라고 했는데 그걸 뭘 또 갖다 쓰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논술은 좀 완벽한 논술이 못 되는 거죠. 지금 문제에 주어진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거는 논하라고 하고 있는데 뭘 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로를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김여성 완벽한 국가 교육과정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교육과정 실행 중
충실성 관점이다. 장점은 모든 지역과 모든 학생에게 타당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표준화되어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의 공통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며 안정감과 통일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단점이 있다면 학교 현장과의 괴리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왜? 저기 개발자가 따로 있고 실행자가 따로 있어. 학교 현장은 실행자, 다시 말해서 교사들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거야.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왜? 교사가 배제가 되어 있으니까요. 즉 현장에서 실천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현장과 학생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학교 현장과 학생의 요구에 부합한 교육과정이 뭐가 되는 거야? 현성교육과정이 되는 겁니다. 생성교육과정이 되는 겁니다. 김교사와 교육과정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성하는 교육적 경험은 생성적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성적 관점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방안 두 가지로 나눈 것 같다. 첫째, 생성적 관점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요구, 필요, 흥미 등을 반영하여 학생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 함께 만든 교육과정 실천 방법은 프로젝트 수업, 협동학습, 토론, 토익법, 구성주의 학습, 교사학습을 활용하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꼭 시험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요구, 필요, 흥미에 맞게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선택형 교육과정이라든가 학점제 등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주제가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대주제에 학생 개개인의 요구, 필요, 흥미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은 학생의 선택과 결정에 상당한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이런 거죠.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김 교수가 적용하자는 평가 방식은 학생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게 하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보아서 자기평가이다. 자기평가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는 두 가지는 다른 것 같다. 첫째, 반성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초인지를, 메타인지를 개선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둘째, 메타인지는 계획, 관리, 점검, 평가를 그 요소로 하면서 자신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평가를 수업에서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 과정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평가에서 자신의 산출물에 대한 자기 반성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상은 뭐예요? 메타인지는 자기 반성하는 거야. 소트 오브 소트잖아. 어떤 생각해본 거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은 실수를 줄이는 거거든요. 자, 대주제는요, 마지막으로 또 대주제로 연결해야 되겠죠? 평가를 학생이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 자신의 교육활동의 유능감, 즉, 아주, 유능해. 내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신감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런 유능감을 갖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학생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김 교수가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추가로 파악하고자 하는 학생의 특성은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기기 활용 능력이다. 즉, 온라인 수업을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 온라인 수업은요, 결국 뭐예요? 저도 이제 줌을 가지고, 저하고 이제 같이 스터디하는 멤버들이 있어요. 한 40명. 그 줌을 가지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기기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 37명인가 이렇게 이제 40여 명이 모여서 이제 화상회의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갖고 서로 이제 질문도 하고 제가 그에 대해 답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상 제주도 선생님도 한 분 계셔요. 대전에 한 6, 7분 계시고, 저 대구에도 계시고, 광주에도 계시고 그래요. 그 서로를 의사소통하는 거죠. 자,
즉 온라인 수업을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김 교사가 하고자 하는 수업은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두 가지가 나은 것 같다. 토론 게시판, 여러분들 우리가 카페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토론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카페를 조교가 없어요. 조교가 없어갖고 카페를 지금 운영을 잘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서부터는 카페를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토론 게시판에 학생 자신의 학습 목표를 올려서 학습 과정이나 결과를 교사나 동료들이 평가하는 활동을 한다. 아까 자기평가도 있잖아요. 수행평가에서 얘기하는 것이 동료평가란도 있고 교사평가란도 있고 자기평가란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면서 겪게 된 학습 곤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 이런 게 문제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는 이런 고민을 게시판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료 학생과 교사로부터 피드백이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주제로 이제 쓰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되는 온라인 수업에서 의미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학습을 격려한다면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습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활동이 증가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A형은 제시문에서 문제로 확인하는 목적과 세분표를 설정하고 가능한 대안을 모두 탐색하고 각 대안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비교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방식. 그래서 순위가 매겨져. 1순위.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가야 된다는 정책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모든 가능한 대안을 다 탐색하는 겁니다. 자료를, 엄청난 자료를 가져와. 왜? 정책 결정자가 전지전능한, 올마이티하단 말이에요, 올마이티. 전지전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가능한 대안들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적 효과, 그 다음에 경제면, 그 다음에 시간면, 이런 걸 다 결정을 해서 1순위 경주, 2순위 뭐 강원도,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 결정 내리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옆에 학교에서, 야, 수학여행 어디로 갔대? 그러면 경주로 간대. 야, 그러면 우리도 경주로 가자.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이게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비현실적이라 그랬잖아요. 사실상은. 네. 어쨌든 함의적 모형의 단점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의사결정자를 전지전능함으로 전제함으로써 이상적인 모형이며 인간의 능력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B하는 제시문에서 현실적인 소수 대안을 검토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현재 문제 상황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다. 아주 쇄신적이고 혁신적이지 않단 말이죠. 현재 문제나 불만 해소에만 주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막 추구하지 않아. 그냥 있는 조그만 문제를 해결하는, 즉 소극적 악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거죠. 대주제에 쓰면 되는 겁니다. 학교 경영을 하는데 의사결정 단계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학생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학교가 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 된다. 따라서 교육활동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수 설계 방식이 교수에서 학습으로 바뀌었잖아. 이게 서론이었잖아. 그걸 뒤집어 봐라 이거야. 그럼 교육의 주체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잖아. 대주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학생들의 선택과 결정을 좀 더 확대시켜야 된다는 거니까는. 따라서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할 때 학생의 필요나 흥미를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의 교육적 경험을 존중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수행평가 방식의 자기평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학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학생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앞에서 본론에서 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거란 말이죠.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건 뭐,
교육학 선생님이라면 모든 분들이 다 적중시켰던 문제고, 저는 여러분들한테로 한 가지 약속을 드린다면은 올해 웹 정리를 요 웹 정리 있잖아요. 이게 다 기출 문제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색깔이 들어가 있어 갖고요. 요 빨간색, 노란색 막 이런 색깔이 들어가서 이쁜데 이건 이제 복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웹 정리를 좀 더 수정 보완할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들을, 왜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객관식 문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논술은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있어요. 그래봤자 여태까지 시험 문제 나온 것들, 중복된 거 이런 것들 빼면은 한 3, 40문제뿐이 안 돼요. 몇천 개의 문제가 있다고요, 객관식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웹정리라는 것은 뭐냐면 통합 논술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대주제 하나 가지고 자기 주도적 학습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많은 교육학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객관식 문제로 같이 연결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수정 보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관리 잘하시고 2차 면접 시험 대비 잘하십시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집단 토의입니다. 제가 경기도 면접의 집단 토의는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실시를 했지만은 작년서부터 이제 제가 그걸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 토의에서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상대편 이야기한 거를 논박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얘기한 것에서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또 하면 안 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요러한 점은 정말 좋습니다. 네 의견 나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참 좋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하고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걸 유심히 들어야 돼. 또 듣는 척도 해야 돼. 왜? 면접자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론하면서 면접자를 자꾸 보면 안 돼. 면접자 보지 말고 다른 선생님들이 발언하는 것을 막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고, 아시겠죠? 그러면서 선생님 말씀 그 사람이 말한 거 요약을 해주는 거지. 아주 간단하게 해야 돼. 여러분들한테 제한된 시간이니까 그래서 선생님 요런 말씀은 진짜 적극 동감하면서 저는 거기다가 제 생각 요거를 보태면은 더더욱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의 논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팀 전부 다 떨어질 수 있어. 네,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 그런 집단 토의에 대해서 많은 그 자료들을 갖고 계실 테니까 서로 또 토의하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즐거운 면접 준비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저는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